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 이병석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노후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있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가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노후 준비를 생각할 때 돈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건강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시지만 여가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은퇴 연구가 마이클 스타인 교수는 은퇴 후에 재무적인 문제보다 비재무적인 문제로 실패하는 은퇴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노후에는 재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가관계나 인간관계처럼 많은 부분들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100세 시대의 노후 시간을 잘 보내는 법, 여가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가 준비를 잘 하지 못했다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먹고 사느라 시간이 없어서 잘 준비하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우선이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 석탄혁명, 2차 산업혁명이 전기혁명, 3차 산업혁명이 통신혁명이었다면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제조업에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한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융합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여가를 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먹고 사는 일 따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따로가 아니라 생업을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축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저축을 통해서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갔습니다. 먼저 집을 장만하고 자녀 교육을 하고 마지막에 내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내 노후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찍부터 내 노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집, 자녀 교육, 노후 준비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통장을 같이 만들어서 노후 준비를 시작하면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여가에 적용해 보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여가 준비가 어려운 이유는 생업을 위해서 시간을 먼저 투자하고 남는 시간에 여가를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가는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는 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과 같이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일과 취미와 학습을 따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그림처럼 일과 취미와 학습을 하나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노후에는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일과 취미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워라밸이라고 하죠. 요즘 사람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덕후나 덕업일치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취미의 전문성 개발을 통한 일의 성취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과 취미와 학습이 동시에 가능한 사회적 여건이 되었습니다. 여가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노년기에는 여가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노년기에는 경제적인 의무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취미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이룰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가족의 중심으로 생활 범위가 축소됩니다. 자연스럽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는 부부 사이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여가 계획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부부 사이를 생각하셔서 여가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가는 허가되다라는 뜻의 라틴어인 리케레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활동이나 가사노동에서 즉 의무적인 활동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가 활동에 유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가는 크게 정적인 여가인지 동적인 여가인지 또는 사교적인 여가인지 비사교적인 여가인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우선 독서는 신체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정적인 여가로 그리고 비사교적인 여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주는 못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가끔씩 아침 등산을 합니다. 등산은 신체 활동이기 때문에 동적인 여가로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사교적인 여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여가를 이렇게 유형별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마라톤을 하신다고 하셔서 선생님은 동적인 여가를 하시는군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라톤은 나와의 싸움이야. 나는 정신수양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처럼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는 본인이 편하신 대로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개인마다 선호하는 여가 유형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여가 유형을 나눠보는 걸까요? 어느 한쪽으로 여가 유형이 쏠렸다고 해서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가의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는 독서를 너무 좋아하셔서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의 아버지였던 태종임금님은 아들의 건강이 염려되어서 억지로 운동을 시키려고 했지만 세종대왕은 잘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처럼 너무 정적인 여가만 좋아한다면 건강을 위해서 동적인 여가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의 경우라면 나중에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 생활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부부의 여가 생활을 맞춰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부 간의 여가 유형을 비교해 보면 왜 서로의 여가를 맞추기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남편은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등산 가는 것을 좋아하고요. 친구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집에서 하는 활동들을 더 좋아하고요.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지만 부부간에도 이처럼 취미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취미를 맞추려고 하기보다 각자가 하는 취미 생활을 존중하면서 부부가 같이 하는 여가 생활을 개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친밀감도 높이면서 각자 자신만의 자유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은 무엇일까요? 잠깐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노인들이 제일 즐겨하는 취미는 맞습니다. 바로 TV 시청입니다.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이 즐기는 여가 활동 1위로 TV 시청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앞으로 가장 해보고 싶은 여가 활동 1위는 관광이라고 합니다. 즉 여행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여가 활동과 앞으로 내가 해보고 싶은 여가 활동 사이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해보고 싶은 여가 활동인 여행을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로 전 연령층에서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다음으로 여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20대나 40대 젊은 층에서는 시간 부족을 많이 응답했고요.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배낭여행도 다리에 힘이 있는 젊은 시절에 가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이 말이 괜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노인들의 여가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V 시청 다음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책, 스포츠 참여 활동, 텃밭 가꾸기, 종교 활동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창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일상적인 것들입니까? 보시는 대로 거창한 것은 없습니다. TV 보는 것이 뭐 여가 활동이냐고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가 활동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형편에 맞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즐기는 한 분 한 분의 활동들은 모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나의 취미가 다소 불만족스럽다 하시면 지금부터 의미 있는 여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활동보다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활동, 자기개발 활동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취미 활동을 주로 하는 복지시설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기타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1위를 한 경로당은 이용률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이 67%나 됩니다. 기타 의견이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대표적인 여가복지시설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주 연령대는 70대 중반 이후의 고령자들이십니다. 젊은 노인들이 비교적 갈 곳이 없고요. 이분들이 갈 곳이 없는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다 같이 지켜볼 일입니다. 희망하는 사회참여활동으로는 1위가 취미 여가활동, 2위가 종교활동, 3위가 친목단체활동, 4위가 학습, 공부입니다. 5위가 봉사활동으로 나왔습니다. 취미와 여가활동은 이미 해오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활동이나 친목활동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지금부터는 학습과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입니다. 보통 65세 이상이 되시면 어디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까요?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경로당, 그 다음에 문화센터, 행정복지센터, 종교기관 순으로 많이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곳 이외에 다음에 세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방송통신대학입니다. 방송통신대학은 크게 두 과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과정은 각 지역의 방송통신대학 캠퍼스에 직접 입학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프라임 칼리지가 있습니다. 프라임 칼리지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학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폴리텍 대학입니다. 폴리텍 대학 역시 지역별로 캠퍼스가 있습니다. 학사 과정과 그리고 비학위 직업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취업을 목표로 하지만 사회공헌과 같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입학을 위한 세부 요건은 지역이나 캠퍼스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사이버 대학이 있습니다. 각자의 관심 분야와 거주지를 고려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단지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재취업이나 이직, 전직이나 창업, 취업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워크넷뿐만 아니라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도 원하시는 취업교육이나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많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맞춰서 말씀드린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후에 재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단순하게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흥미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최대한 빨리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등산을 좋아하셔서 등산을 즐기시면서 아예 생업으로 등산용품점을 차린 분도 계시고요. 일반 회사를 다니시다가 취미로 하던 귀농 경험을 살려서 지금은 젊은 농부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전업으로 하던 일을 바꾸시라는 말도 아닙니다.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나 취미가 있다면 그 일을 발전시켜서 직업을 삼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준비 없이 처음부터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전업으로 도전하거나 규모를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취미로 시작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시니어 동아구연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프랑스 자수 공방도 같이 하십니다.
한 가지 일을 더 하시는데요. 바로 매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형편상 시골로 이사는 가지 못하셨지만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일부러 이사를 하셔서 매주를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일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신 중년 이후의 분들에게 더 적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재취업 시장에 진입하기도 쉽지 않지만 오랫동안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요리를 잘 하시는 주부님이 계신다면 창업 지원을 받아서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작게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겠지만 일단 시작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봉사활동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 연계기관을 찾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 관심 분야에 맞는 봉사활동을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가까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집 가까이에 있는 복지시설을 찾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관은 중산층 지역이 아니라 생활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있고요, 종합복지관이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가까운 자원봉사기관을 찾아가 보신다면 현장에서 답을 찾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봉사활동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상담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독거 어르신 댁에 안부 전화만 하는 것만으로 훌륭한 전화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지원을 받으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월 27만 원, 30만 원 가량의 활동비가 나옵니다. 교통비나 식비 등 기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구연이나 학습 지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노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65세 이상의 건강하고 젊은 어르신들께서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말벗 서비스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통지도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 나는 건강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마을 청소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차가 있으시면 몸이 아픈 어르신들을 소개받아서 병원에 모셔다 드릴 수도 있고요. 밑반찬이 필요한 분들에게 내 차로 밑반찬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재능 기부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능 기부는 외국어 번역이나 통역처럼 매우 전문적이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어려운 봉사활동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재능기부협회 홈페이지를 보면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필요로 하는 타인이나 단체에 선물하는 것을 재능기부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나는 특별히 재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여러분 모두는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김치를 담으실 수 있으신가요? 김치를 담는 것도 재능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김치를 못 담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치를 담아서 내가 그냥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혼자 계시는 어르신을 한 분 소개받아서 우리 집 김치를 한 포기 나눠 먹으면 그것이 자원봉사이자 재능기부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소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실제로 이 질문을 드리면 어려운 질문이 나올까 봐 긴장하셨다가 나중에 웃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소도 우리 집 청소를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청소가 필요한 집에 방문해서 간단히 정리를 도와드리면 재능 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벽에 못을 하나 박을 수도 있고요.
테이블을 하나 옮겨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재능 기부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가 활동으로 취미나 자원봉사, 평생교육과 일자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모습이 다양하듯이 여가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가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젊을 때부터 미리 여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여가를 찾아보시고요. 또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활동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가는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우울감을 해소할 뿐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가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이룰 수도 있고요. 전문성이 있으면 취미로 시작한 자기 개발이 경제적인 가치로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좋은 말이지만 이 나이에 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민화가라고도 불리는 모지스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이 할머니는 75세가 되었을 때 관절염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취미로 하던 자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취미를 잃어버린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새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취미를 몇 년이나 하셨을까요? 모지스 할머니는 10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림을 26년이나 그린 것입니다. 정작 할머니는 26년이나 그림을 그릴 줄 알았을까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지스 할머니의 이야기가 유명해졌고 할머니가 남기신 그림들도 유명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놓고 시도해보지 않고 있는 여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가 있으신가요? 그림이든 붓글씨든 뭐든 괜찮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일이 나중에는 모지스 할머니처럼 제2의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바로 여러분의 여가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은퇴 이후에 어떤 일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기 원하십니까? 스포츠 활동, 그리고 하고 싶은 공부를 배우는 일, 봉사활동과 취미활동, 여행까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은퇴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 계획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함께 의논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여가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만큼 더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등산이 좋아서 매일 하는 것과 할 일이 등산밖에 없어서 매일 하는 등산은 다를 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미리 노후를 준비하셔서 나중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부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여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하는 여가와 혼자 하는 여가를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꼭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 계획을 세워보듯이 지금 이 기회에 여러분의 여가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나중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일에 국민연금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